선교의 불모지로 알려진 중동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번개 건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CM 가수 한웅재 목사가 6년 만에 새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9월엔 콘서트도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인 중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섬김을 통해 조금씩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선교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2,500개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K국.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곳에 한 선교사 부부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덕분에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던 주민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선교사들은 부모와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선 여성을 리더로 세우는 워가 훈련으로 영적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나라에 따라서 여호와이로 엄청나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듀바이나 그런 바레인 같은 데도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 같은 데를 그 여자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하루를 정해서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날 정하더라고요. 현지 분위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선교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 등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젊은 세대를 공략한 미디어 선교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와 아울러 또 문화, 체육 같은 부분도 함께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의 경우 이주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복음으로 재무장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 중동 선교회는 예비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선교사와 사역자, 일반 성도 등 400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현지에 파송된 100여 명의 선교사 모두 이곳을 거쳤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로만 여겨지던 중동 지역,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선교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무주택 가정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번개 건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비영리 기관으로 2002년부터 번개 건축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번개 건축은 매년 8월 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봉사한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500여 명이 집짓기에 참여했으며 총 12가정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이스 헬멧 챌린지와 폐자재를 활용한 DIY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헤비타트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건축 봉사가 축제로 이뤄지며 새로운 봉사 문화를 정립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CCM 가수 한웅재 목사가 6년 만에 새 앨범 오늘 은혜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창작곡으로 구성된 앨범 발매와 함께 단독 콘서트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읍니다. 한웅재 목사는 이번 앨범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며 써낸 아버지 기일에,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담은 머리맡에 라디오 등 11곡이 수록됐습니다. 콘서트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찬양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소원뿐 아니라 공연 당일 발매되는 신곡들의 첫 번째 라이브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는 거창한 의미의 은혜가 아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노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전례 없는 수출 규제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만 1,50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학원 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체 폭력을 넘어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사이버 폭력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든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의류 브랜드를 만든 베터베이직 박주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생들까지 동참하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선 SNS를 활용한 전략적인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일방적인 반일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을 강조한 캠페인으로 유튜브에 UCC를 게시하고 일본 정부에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 확산이 일본에 대한 혐오로 번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해산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매년 바다새 5,000마리와 바다 포유류 500마리가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부분 부실관리 폐기물입니다. 불법 투기나 태풍 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제도적인 대안과 더불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폭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여고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유튜버와 관련한 기사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반려견을 던지고 때리는가 하면 실제 폭력 조직 대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스타 유튜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만큼 이들의 언행이 미치는 파장도 큽니다. 유튜브 열풍의 씁쓸한 이면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를 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또 9월 말로 예정됐던 보유자산 축소 종료 시점을 2개월 앞당겨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 정책도 조기 종료키로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열상 감시 장비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10점을 추적하다 사람임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학 68%는 아직 강사 공개 채용조차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앞두고도 강사나 강의 계획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강사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공개 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남북공동기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도문에서 남북교계는 우리는 하나였으나 강제로 나뉘었다며 이 땅에 다시는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철훈 기관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금광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 전북 부안군의 격포중앙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지역은 유교 문화와 혈연 중심의 영향으로 전도가 쉽지 않은 곳이지만 금강교회는 단기 선교팀의 헌신적인 섬김과 복음의 열정에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줬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교회가 나눔에 앞장서 주니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창신대학교는 강병도 장로가 설립한 경남 유일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와 관련해 8월 1일엔 이사장과 총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신희범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회장이, 신임 총장엔 이성희 전 경주대 총장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다문화 선교단체 나섬공동체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한 몽골학교 강당에서 뉴라이프 비전스쿨을 진행합니다. 뉴라이프 비전스쿨은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나섬 공동체 관계자는 시니어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